안녕하세요. 부자 오빠입니다. 코스피가 장 초반부터 1%대 하락을 하다가 지금 서서히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초반부터 약세를 보인 가장 유력한 이유는 미국의 국채 금리가 급등했기 때문입니다. 미국 증시도 사실 국채 금리로 특히 나스닥 기술주들이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미국 국채 금리가 상승하게 되면 그동안 저금리 혜택을 받아왔던 고성장 기술주들이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금리가 상승하게 되면 주식보다는 상대적으로 안전한 채권으로 투자금이 몰리면서 주식의 매력이 상대적으로 반감하게 되죠. 더구나 나스닥 기술주들은 연일 강세를 보이면서 단기간 급상승을 했습니다. 지금 당장 조정이 크게 와도 전혀 이상할 게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런 요인들이 맞물리면서 약세장이 지속이 되고 있는데 특히 어제 하루 만에 테슬라가 8% 빠졌고요. 드론으로 유명한 이항홀딩스도 10%나 폭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D램 슈퍼사이클을 맞아서 그동안 고공행진을 했던 미국의 마이크론도 5%나 빠졌죠. 그 밖에도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이렇게 미국을 대표하는 빅테크주들은 전부 다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를 대표하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생각보다 큰 폭으로 하락을 하면서 오늘의 하락장은 어느 정도 예견이 됐었죠, 사실. 국내 증시도 지금 단기간 급등했던 2차전지 관련주 위주로 조정을 크게 받고 있는데요. LG화학과 삼성 SDI가 특히 지금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어제도 꽤 많이 빠졌었는데 오늘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삼성전자는 지금 외국인과 연기금의 매도세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사실 이게 가장 큰 이슈거든요. 게다가 지금 1분기 실적이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좀 안 좋게 나올 것으로 예상치가 나오면서 당분간 약세장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래도 정말 대단한 게 제가 1시 40분 기준으로 캡처를 해봤는데 지금 반등을 하고 있거든요. 필라델피아 지수도 폭락을 하고 TSMC와 마이크론도 다 큰 폭으로 떨어지고 미국 증시 자체가 안 좋았는데도 삼성전자는 오히려 지금 반등에 성공하면서 살짝 오르고 있죠. 이 정도면 정말 엄청난 선방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외국인이 그렇게 많이 팔아 제꼈는데도 여전히 삼성전자는 외국인의 비중이 54.8%입니다. 외국인이 판다고 해서 겁먹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주가가 그렇게 많이 빠졌다고 하는데 제가 1년 그래프를 펼쳐봤더니 2배 넘게 올랐다가 15% 정도 빠진 겁니다. 그냥 한눈에 봐도 이건 폭락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민망할 정도고 한참을 올랐다가 그냥 살짝 조정이 온 정도에 불과합니다. 52주 최저가가 42,300원, 그리고 최고가가 96,800원이고요. 현재 주가는 82,600원입니다. 누가 봐도 건전한 조정이고요. 1년만 놓고 봐도 굉장히 많이 올랐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 달만 끊어서 보면 당연히 주가의 흐름은 좋지 않지만 그 어떤 종목도 한 달만 놓고 평가를 할 수는 없습니다. 아마 고점에서 들어오신 분들은 속상하시겠지만 조금 더 넓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운이 안 좋아서 고점에 들어오긴 했지만 사실 삼성전자는 이렇게 주저앉을 만한 종목이 절대 아니죠. 자, 그렇다면 변동성이 큰 주식시장에서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리한 빚을 내서 주식 투자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당할 수 있는 범위라면 크게 상관이 없겠지만 그래도 가급적이면 여윳돈으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요즘과 같은 하락장에서는 사실 여윳돈으로 해도 좀 심적으로 힘들 수 있거든요. 근데 빚까지 내서 하면 2배, 3배는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이런 시기에는 평소보다는 조금 더 보수적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습니다. 가급적이면 분할로 들어가시기를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만약에 예상치 못한 급등장이 올 경우에는 수익이 줄어들 수 있겠지만 확률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높은 시기라면 그래도 분할 매수하는 게 더 안전합니다. 자신이 있다면 고점에서 매도하고 저점에서 매수하는 것도 분명히 좋은 전략이 될 수 있지만 이게 습관이 되면 한 방에 또 큰 손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 매매를 하실 때는
정말 신중하게 선택을 하셔야 되고요. 그에 따른 스트레스도 상상 이상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단기 매매를 하지도 않고 추천드리지도 않습니다. 요즘에는 잡주 우량주 할 거 없이 전부 다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 실적이 좋고 전망 좋은 기업의 주가가 만약에 단기 급락한다면 그것은 명백하게 저가 매수 기회입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말이지만 쌀 때 많이 매수를 해야 큰 수익을 거둘 수 있습니다. 이게 말은 쉬운데 실제로 쌀 때 매수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 분위기는 그야말로 공포 분위기거든요. 남들이 다 공포에 질려서 패닉셀을 할 때 그때 줍줍해야 나중에 큰 돈이 됩니다. 제가 쌀 때 매수하러 가니까 또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겠죠. 지금이 저점이라는 보장이 있나요? 당연히 없습니다. 보장이 없으니까 여윳돈으로 하는 것이고요. 분할 매수를 하는 것입니다. 주식은 당연히 원금 손실의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익을 보장해 주지도 않습니다. 이런 리스크를 감수하기가 싫다면 수익도 기대해서는 안 되겠죠. 리스크가 큰 만큼 기대 수익률도 높은 것이 주식이고요. 리스크가 없는 만큼 기대 수익률도 없는 것이 예금입니다. 리스크가 없으면서 기대 수익률이 높은 것은 세상에 없습니다. 그런 게 있으면 누구나 다 그걸 하겠죠. 그나마 삼성전자는 준수한 기대 수익률 대비 안전한 종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도 리스크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초우량주라도 20%에서 30% 폭락장은 정말 의외로 많이 얻어봤습니다. 기본적으로 주식 자체가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이거는 그 어떤 종목도 피해 갈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아무리 초우량주에 투자를 해도 이 기본적으로 변동성은 피해 갈 수가 없기 때문에 항상 폭락장에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런 변동성과 원금 손실의 리스크를 기꺼이 감수할 준비가 되신 분들은 삼성전자를 믿고 장기 투자를 하시면 됩니다. 어차피 손실을 각오하고 들어왔다면 실제로 손실이 났을 때 사실 놀랄 이유도 없는 것이고요. 장기 우상향할 것을 믿는다면 추가 매수하는 게 맞는 것이죠. 주가가 오르든 떨어지든 그냥 수량을 계속 늘려 나가면 됩니다. 요즘은 사실 너나 할 것 없이 다 힘든 시기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멘탈을 잘 잡으시고 꼭 장기 투자에 성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